안녕하세요. 신동명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노무사가 궁금해 시리즈고요. 지난번에는 노무사를 이런 분들이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생각을 갖고 이렇게 살고 싶으신 분들은 노무사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정반대죠. 이런 분들은 노무사를 하고 싶더라도 조금 더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을 이제 드리는 거, 정반대의 얘기죠. 물론 지난번 것도 그렇고 이번 것도 그렇고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절대적인 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참고하시면 되는 거고, 제가 한 12년 정도 하면서 느꼈던 내용이고 주변에서 봤던 내용이니까 저 특성에 내가 다 부합하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노무사를 하시더라도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정리한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시험에 합격할 수 없는 분이 있어요. 자기도 알고 남도 알아요. 그거는 이제 어떤 지적 능력 이런 것도 있겠지만 공부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공부에 적합하지는 않은데 지금 생활이 싫어서 그냥 노무사가 어떻게 보면 뭐 TV 보니까 멋져서 또는 얘기 들어보니까 되게 폼나는데 돈도 많이 벌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알아봤는데 될 확률이 별로 없어요. 그런 분들은 사실 하시면 안 돼요. 너무 리스크가 크고 기회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시험에 합격할 확률이 낮다고 생각하시면 시작을 안 하셔야 하는 게 맞죠. 당연한 일이지만. 근데 의외로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래서 정말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려고 하시는 분이나 할까 또 고민하시는 분 중에 좀 말리고 싶은 분 중에 첫 번째가 이거예요. 합격할 수 있는지를 정말 아무리 하고 싶어도 이런 걸 한번 고민 진지하게 해보시고 알아보시는데 많은 시간을 부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안정적인 거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뭔가 이제 틀이 딱 있어야지 안정감이 있고, 저는 정반대잖아요. 저는 그런 게 너무 싫어서 일을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한 만족도가 계속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요. 저는 요즘에 제 이 자유로운 삶이 너무 좋거든요. 돈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너무 좋기 때문에 좋은데 사람이 다 그렇진 않아요. 좀 뭔가 안정적이고 휴가 기간 딱 있고 일할 때 하고 이렇게 딱 뭔가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돌아가는 데서 안정감을 느끼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노무사로서의 가장 큰 장점, 제가 생각하는 장점이랑 안 맞는 거죠. 오히려 지나친 자율이나 자유가 나한테 스트레스로 다가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물론 그런 분들은 노무사에서 계속 채용으로 있어서 안정적 월급 받고 그냥 다른 직장인처럼 일을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노무사를 계속 하신다 그러면 언제까지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럼 시간이 이제 점점 할수록 남아요. 이제 그런 걸 좀 즐기실 수 있는 분들이 대부분은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혹시나 완전 그런 체질이다 그러면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세 번째는 처음부터 경제적 안정이 중요한 분. 예를 들어서 내가 1년은 자리 잡는데 투자할 생각이 있다. 근데 13개월부터는 정말 돈을 좀 예전처럼 많이 벌어야겠다. 이렇게 그러면 안 되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거나 큰일 난다. 그런 거에 너무 몰입이 돼 있으시면 첫 번째로 그 일정 기간 올라가는 시간에 너무 힘이 들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될 수가 있어요. 시간이 갈수록 그냥 경쟁도 치열해지고 많아지시기 때문에 어느 분야나 그렇잖아요. 다만 이제 다른 분야보다는 조금 더 확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좋게 보는데, 그래도 어쨌든 예전에 뭐 선배들이 2년이면 자리 잡는다, 뭐 3년이면 자리 잡는다, 그 시간이 자꾸 늘어나는 거거든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아주 단기간에 자리를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조금 힘들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회사를 다녔는데 안정적인 삶이 굉장히 빨리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게 좀 안 되실 수도 있고, 노력 여하와 상관없이. 지금 뭐 코로나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열심히 장사하는데 이런 게 뻥 터져서
어려워지는 걸 뭐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없는 변수니까 이런 일도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는 거를 감내할 수 있는 분이 시작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이거는 약간 나이가 있는 분, 가정이 있는 분,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꼭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되는 분들은 당연히 고려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젊은 분들 중에 이런 분 있잖아요. 내가 젊을 때 빡시게 벌고 빠지겠다. 나는 경제적으로 막 쫙 한 10년 하고 이제 평생 놀고 싶다라고 하면 이 직업은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제가 주변에 봤을 때 확률적으로 그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짧고 치기 빠지기에 적합한 직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분 이제 사업을 하시든지 아니면 노무사하면서 한 푼을 안 쓰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냥 시간이 해결해 주는 부분으로 짧고 치기 빠지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한 10년 이상 해야 소위 말해서 그냥 좀 먹고 산다? 막 돈을 버는 거예요. 벌써 10년을 하고 내가 이제 이 정도 자리를 잡아서 이제부터 열심히 해서 이제 뭐 축척을 하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짧고 치게 빠지기를 내 노무사에서 떼돈 벌어서 빨리 빠질 거야. 그건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떤 분야나 마찬가지겠지만 노무사도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사람이 만나는 게 진짜 체질에 안 맞는다. 진짜 체질에 안 맞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서면을 쓴다거나 뭐 찍새 딱새 중에 뭐 찍새가 하우면 딱새가 이렇게 일 처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도 사람이랑 엮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관리를 하더라도 통화를 해야 되고 사람 상대를 아예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난 사람 만나는 게 너무 싫다. 그러면은 어렵죠. 반대로 사람 만나는 게 좋은 게 장점인 것처럼 사람 만나는 게 진짜 너무 나한테 힘든 일이다라고 하면 사실 노무사 사람 만나는 일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진짜 체질에 안 맞으시면 조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죠. 그런 분이 있어요. 제가 노무사는 궁금해 시리즈 하면 내 댓글에 그런 거 정말 많았거든요. 아니 대인관계 못하고 소극적이고 이제 뭐 좀 샤이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노무사 해도 된다고 하는 거 당신 그거 무책임한 말이다 이런 댓글이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내면적으로 소극적이거나 이런 거랑은 크게 상관없어요. 제가 말하는 건 사람 만나는 게 진짜 싫으신 분들이 있어요. 저는 엄청 소극적이에요. 저 MBTI는 뭐 극I거든요. 그렇게 뭐 그런 사람 유튜브도 하고 강의도 하잖아요. 먹고 살고 싶어서 하지만 그런 성향이랑은 조금 다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성적이다, 외향적이지 않다, 뭐 소극적이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 그런 분들이 노무사 중에 80%는 다 그런 분들이에요. 뭐 외향적이면 조금 유리할 수 있지만 그거랑 그렇게 사업하는 거랑은 진짜 차이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말하는 건 내향적이다, 소극적이다, 뭐 사람 앞에 나서기 싫다 그런 거랑은 얘기가 다른 그냥 그런 걸 하더라도 내향적이라서 사람 만나는 게 싫으실 수도 있잖아요. 또 내향적이라서 사람 만나는 거 좋을 수도 있고 제가 그런 타입이거든요. 저는 앞에 막 큰 예를 들어서 뭐 1000명 앞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데 10명 모임 앞에서 막 일어나서 노래하고 막 이런 거는 죽어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은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 만나는데 진짜 체질이 안 맞는 분들은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죠. 특히 노무사는 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 누가 정치랑 종교 얘기는 하지 말라고 하던데 저는 마인드가 지나치게 진보나 보수 쪽에 편향돼 있으면 노무사 일 하실 때 티가 안 나더라도 내 스스로 힘들어요. 우리는 어쨌든 근로자와 회사의 중간에서 어떤 한 사람의 편을 들어주기도 하고 균형을 잡기도 하고 해요. 근데 지나치게 편향돼 있으면 그쪽 일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회사 쪽은 회사 일만 하거나 근로자 뭐 노동 관계된 일 그러면 노동 쪽 일만 해도 돼요. 다만 그렇게 되면 비즈니스적으로 봤을 때는 한 부분을 포기해야 되는 단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그런 거 선택하지 않고 그냥 노무사 일을 하는데 내가 너무 그런 쪽으로 딱 돼 있다 그러면 애초에 그런 방향으로 나가실 게 아니시면 일을 하면서 나는 약간 진보적인 성향인데 먹고 살려고 회사 일을 해요.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그 다음에
내가 균형적인 시각을 가져야 될 때 그런 시각을 내가 티를 안 내려고 해도 나오게 돼요. 하다 보면은. 그러고는 사실은 나는 회사 쪽 마인드에 되게 가까워요. 근로자를 대리를 하는데 그러면 근로자를 대리할 때는 근로자 편에서 100% 서서 일을 해야 되는데 또 그런 면에서는 또 지나치게 극단적이면 고객한테도 예의가 아니고 또 노무사로서의 직업 윤리에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그런 쪽으로 돼 있다면 애초에 그런 쪽 일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노무사가 되셔서. 이제 그런 게 아니시라고 하면 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꾸준히 공부하는 거가 싫다. 나는 노무사 열심히 공부해 합격하고 공부 안 할 거야.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 직업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노동법은 계속 바뀌고 근로자들한테 그런 걸 얘기해 주려고 지금 노무사를 쓰고 같이 일을 하는 건데 노무사가 공부를 안 하게 되면 도태되는 거기도 하고요. 그건 또 고객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꾸준히 공부를 할 마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분노 조절이 안 된다. 어떤 말씀이냐면 일을 하다 보면 좀 분노스러운 상황이 되게 많아요. 돈도 안 주면서 마치 무슨 자문사처럼 막 물어보시는 분부터 해서 이만큼 하기로 했는데 이만큼 물어보시고 뭐 이만큼 쓰려고 하고 또는 뭐 무슨 하대하는 거죠. 저희를 뭐 돈 줬으니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상황들이 조금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일정 기간 참고 또는 유연하게 이제 하셔야 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짬밥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제 분노 조절이 이제 체질적으로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비즈니스 할 때 힘들죠. 이거는 사실 어느 부분이나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저희는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업이다 보니 분노를 느낄 만한 상황이 좀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유연하게 넘겨셔야 되는 상황이 많은데 그때마다 화를 낸다거나 그러면 아무래도 비즈니스에 차질이 생기겠죠. 예. 그래서 분노 조절을 좀 하셔야 되는 거고 일반적인 상황이면 당연히 상관없는데요. 유난히 나는 분노 조절이 안 된다고 하시면 사람 상대하는 일이다 보니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뭐 한 8가지 말씀드렸는데 뭐 이게 절대적인 거는 아니고요.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분들, 이런 특성이 되게 많다 나한테 그러면은 노무사가 되더라도 일정한 성과를 얻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실 수도 있고 또 스트레스 안 받고 행복하려고 일을 진짜 했는데 스트레스만 많이 받고 이러실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분보다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라는 의미에서 올리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